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의 주제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주제가 너무 길어서 이 첫 번째 주제를 빼긴 뺐어야 됐는데, 그래도 전주에 있었던 정보나 소식 등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첫 번째 주제부터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 소음기 뗀 오토바이 자동차 신고 시, 그냥 신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소음기 뗀 소음 유발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할 거고요. 저도 사실 이 머플러 구조 변경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하세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 떼버리거나 하고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했다. 배달 앱 AI 알고리즘에 대해 폭로 아닌 폭로? 이것도 조금 위험성이 있고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제가 배민이면 배민, 쿠팡이면 쿠팡 이렇게 AI 알고리즘이라고 콕 집지 않고 배달 앱이라고 말한 이유는 정조요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제가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조가 매번 AI 배차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AI 배차에서 말했던 내용이 뭐냐? AI 방식을 추론한 세 가지의 경우. 첫 번째, 배달 수행 중인 사람한테 먼저 배차를 넣는다. 두 번째, 배달 수행 중이 아닌 사람들만 있을 경우 AI가 공평하게 랜덤으로 배정한다. 세 번째, 움직이는 사람이 빈차인 사람 같은 빈차일 때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 먼저 AI를 배정받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몸으로 체감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공유를 해줬어요. 그 다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배민 쿠팡 등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 전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배민 쿠팡 등은 배달을 배정해줬어. 그때 지금 당장 배달할 사람들을 먼저 우선 배정한다라는 논리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배달 수행 중인 사람한테 먼저 배차를 넣는다. 이거는 배달 중이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배차를 넣는다면 당연히 배달할 거니까 선배중의 이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두 번째, 2번 같은 이유는 누구는 먼저 주고 또 누구 먼저 안 주면 이거 문제 아니냐, 형평성 문제 아니냐 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랑 플러스 사실 제 입직 날은 일반적인 지금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도 콜사가 납니다. 간간히 콜사가 있어서 아니 진짜 어떻게 내가 한 콜도 못해? 거절도 안 하더라도 콜이 없어. 아, 랜덤이니까 정조도 못 줄 정도로 랜덤으로 콜을 배정하니까 입증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콜사가 뜨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움직인다는 건 봐봐요. 먼저 AI를 배차를 받는다는 건 집에서 어플을 킨 게 아니라 일단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도보든 밖에 나와서 뭘 타거나 움직이고 있으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보다는 배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먼저 배정을 해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 배정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자세한 정보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제가 추측한 거에 대한 약간의 미세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아주 이제 정감이 가실 거예요. 대기가 40개가 있어요. 4.0km 직선상 픽업거리가 이거 5.7km까지 픽업거리가 뜹니다. 내 위치에서 5.7km 픽업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런 콜까지 떴어요. 옛날 배민 라이더스 초창기 시절 직선거리 일반 배차로 5km 이내의 콜들이 보였습니다. 오류로 이렇게 5km 넘는 콜들도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금액이 많이 붙은 할증 붙은 콜들을 직선거리 한 4km까지 콜을 잡아본 적이 있으며 간혹 5km가 넘어가는 콜들이 있었는데 수락을 누르면요. 너무 멀어서 배정이 안 된다. 뭐 이런 경고 문구가 이건 아주 옛날 일입니다. 옛날 내용이에요. 옛날 내용.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비 오는 날이나 콜이 많은 날은 배민 자체적으로도 오류가 나고 서버 자체가 저희 배달원들도 앱을 볼 때 이게 40개지만요. 저는 150개, 200개까지 넘어간 적도 수두룩하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넘어가냐면요. 반경 5km 이내 콜을 다 보여주니까 어차피 나는 3km, 4km 넘어가면 픽업 안 가.
근데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배달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이후 이제 배달 플랫폼이 깨우친 것 같아요. AI를 만들면서. 어차피 엄청나게 픽업치가 먼 곳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줘 봤자 콜 수락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배민 서버 자체도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되면 서버 오류, 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전부 보여줘봤자 효과가 없다 해서 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강남역이 언저리 밑에 있어. 근데 여기 청담역으로 픽업하러 가라. 이런 AI 콜이나 콜이 보일 경우에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배민 같은 경우에 픽업 거리 금액도 안 주는데, 그리고 그 근처에 라이더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걸 여기까지 보내면 안 가죠. 당연히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그룹을 짜서 AI를 형성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린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린 겁니다. 6군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강남 기준 6곳에서 여기 중에 뭐 언주역에 사람이 10명이 딱 있어요. 근데 콜이 하나가 땅 떴어요. 그러면 AI는 누구한테 배차할까요? 히로, 아무한테도 안 준다. 이게 뭐냐면요. 시청자분들 지금 뭐 고민하죠. 뭐 아무한테 안 준다. 뭐 그쪽으로 도착하는 사람 뭐 랜덤 아닐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이 고민하는 순간 AI는 서버 폭파됩니다. AI 자체는요, 고민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핵심 내용이 도출이 됩니다. 바로 AI 알고리즘은 고민하지 말고 설정 값 입력해서 바로 배차를 해야 서버가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알고리즘을 짤 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주고 배정하고 이런 설정감을 미리 입력을 해 놓아야 AI가 배정한다는 소리예요. 예, 조금 새는 말이지만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고객센터랑 나랑 뭐 다퉜어. 근데 갑자기 콜을 안 준대. 그래서 나를 블랙한 거 아니야? 뭐 감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근히. 그렇게 그 사람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제재하고 할 정도의 인력이 넘치지도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 쓸 여력조차 없을 정도의 콜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들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인력도 없고요. AI 알고리즘 할 때는. 그러면 AI 그러니까 입력값이라는 말을 풀이를 좀 해볼게요. 띵동, 어느 배달집에서 콜이 울렸어요.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죠. 아니 왜 나는 픽업지 졸라 멀리 땡겨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픽업콜이 이딴 걸 준다고? 안 가지.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콜들 많이 받으시죠? 아니 뭐 픽업콜이 이렇게 멀리 땡겨 픽업 금액도 안 주면서 뭐 쿠팡도 준다고 하지만 뭐 세 발에 피도 안 바르는 그런 쿠팡 그런 걸 주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댓글 달거나 물어보시면 그만큼 그 라이더분 근처에서 콜이 없어서 그래서 멀리서 콜을 땡겨와서 넣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두 번째 주제 있었죠. 이거 배달 중인 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있을 경우 공평하게 랜덤으로 배정한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픽업지가 멀어서 거절을 치니까 그 라이더, 그러니까 내 지금 기준 근처에서 콜이 뜨던데요?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은 지금 처음에 저한테 멀리서 픽업을 넣었던 그 주문보다 후에 나온 주문이니까 이후에 넣어진 콜이라서 그 다음에 뜬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해드렸었어요 제가. 왜냐면 추측이니까 일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배차를 할 때 입직순으로 먼저 배차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직순. 다들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이제 예로 한번 해볼게요. 언주역 근방에 있는데 저쪽 이 언주역이 뭐 예를 들어 뭐 끝부분에 콜이 울리면 언주역 근처에 몰려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입직순이 더 먼저, 그러니까 뭐 선행 그러면 먼저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땡기는 거예요. 콜을.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땡겨 이런 거. 그래서 배민은 픽업콜도 안 주는데 이렇게 멀리 땡겨 이런 게 이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입직순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말에서 이제 입직순위로 논리를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콜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우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입직순위랑 상관없이 일단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먼저 넣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건 비수기에 콜이 없을 때 누구나 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콜을 주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세 번째 말했던 내용 있잖아요. 아니 뭐 움직여야 먼저 AI 배정 받는 다음에 이런 말 했었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움직이면 콜을 준다.
여기에 대해 한번 논리를 살펴볼게요. 이 삼성중앙역이랑 언주역이 있어요. 이건 이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서 입직순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입직순. 여기서도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 입직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콜이 안 울려. 그래서 내가 근데 언주역은 콜이 많다는 가정하에 삼성중앙은 좀 적고, 나 이제 배달 완료했는데 콜을 안 주네? 그래서 언주역으로 막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 삼성중앙역에서는 콜이 적으니까 콜이 안 떴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입직순이 예를 들어 1이에요. 근데 언주역은 주문이 있었어. 콜 많은 쪽으로 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편입이 되면 여기는 콜이 원래 많이 울리니까. 그러면 편입이 된 순간 여기 콜 울리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움직이면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움직이면 받는 게 맞긴 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다 6구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예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 구간에 내가 그룹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내가 1등이야, 입직순위. 그러니까 먼저 준 거예요, 콜이 울려서. 그래서 입직순으로 이제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의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B마트가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요. 근데 A 지점에서 내가 B마트 B 지점 근처에 배달을 했었어. 근데 B마트가 B 지점이 난 더 좋아서 B마트 B 지점으로 갔는데 일반 창으로 보면요. 계속 A B마트만 또 계속. 그래서 왜 나는 지금 B마트 B 지점이 근처인데 왜 A에 뜨나?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일반 배차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A 지점에 내가 그룹에 들어가 있었는데 B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중앙역에서 언주로 옮겼잖아요. 근데 옮겼는데 아직 이게 여기 그룹에 나와서 여기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실시간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내가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B마트 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이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입직순으로 콜을 넣는다.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만약에 내가 B마트 B 지점에서 난 하고 싶어. 근데 계속 A 지점만 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운행 종료를 일단 눌러요. 10초에서 15초 있다가 다시 운행 종료를 키면, 그러니까 운행 시작이죠. 종료가 아니라. 그럼 GPS 기준 자기가 이쪽의 그룹에 형성된 걸로 해서 그쪽 콜이 뜨게 됩니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상으로만 봐도 이 그룹, 하여튼 이제 바운더리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콜을 먼저 넣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렇게 6개로 만약에 나눠져 있다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옛날에는 5km 이내의 콜들이 다 보였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는 이 그룹 안에 이 콜들을 여기 안에 넣어주겠다. 왜냐고요? 여기서 픽업하라고 해도 안 갈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서버도 과부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처에 있으니까, 가게 근처에 있으니까 먼저 배정해 주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가져서 막 B마트 앞에 막 죽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룹이 아니고 진짜 실시간 가게마다, 나 전체적으로 내가 가게마다 막 배민 앱에서 막 내비거리로 막 비교하면서 가까운 사람한테 배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평일 점심 그냥 피크만 돼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서버 터졌잖아요. 이렇게 터진 만큼 배민 서버 과부하로 아마 터질 거예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계속 그걸 근처에 있는 사람만 비교해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이 그냥 이 바운더리 픽업할 정도 사람들 그 거리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직순으로 짝짝짝짝짝 해놓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죠. 거기에 콜이 뜨면 먼저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지독한 콜사야, 내가 지금. 나도 B마트에 있고, 너도 B마트에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이 B마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B마트를 갖고 배달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나는 콜이 없으니 그 사람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어. 그 사람이 배달 갔어. 한 20분 뒤에 나는 20분 동안 AI도 일반 배차도 안 떴거든?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오더니만 다시 픽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입직순이다라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예예요. 언주역이 B마트 여기 있었는데 배달이 여기였어. 근데 콜이 없었어. 이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배달을 간 거예요. 배달 완료했는데도 그때까지 B마트가 콜이 안 뜬 거예요. 안 떴는데 내가 돌아오는 도중에 B마트가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생성이 됐네? 그 사람한테 넣어준 거예요. 입직순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어뷰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어뷰징 할 수가 없어요. 콜 자체가 없으면 아예 안 돼요. 입직순이라고 쫙 말하면서 이 논리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현상 겪었던 거, 왜 B마트 난 진짜 없는데 왜 얘는 줘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는 이야기를 풀어놨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 B마트 앞에서 죽돌이 할 경우 나보다 입직순이 먼저인 사람이 콜이 배정돼. 나는 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나가리. 근데 진짜 비수기 때는 또 콜이 안 뜨잖아. 그 사람이 배달을 완료했어. 다시 돌아오는데 나보다 입직순이 먼저 그때 콜이 올렸어. 그럼 나는 영영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B마트나 이런 걸 대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모인데 이런 데 가면 분명히 입직순으로 해서 오토바이 10대 있으면 그 중에
먼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가입했으면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콜이 많이 나는, 내가 알잖아요. 뭐 외대 앞이면 외대 앞이다. 뭐 강남역이면 강남역 근처다. 그쪽으로 그냥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기하는 게 더 좋다. 비마트 괜히 앞에 서 있었다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 된다. YM님, 비마트, 아니, 일반 배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일반 배차는 AI로 다 걸러진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는 거라서 그거랑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AI 배차로 말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배달 AI 배차는 입직순, 가입순 먼저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민 라이더스 입직 막혔다. 새로운 소식. 배민 라이더스 지금 작년 9월에 막힌 거 알죠? 지금 배민 라이더스라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배민 커넥트로 떠요. 그래서 내가 작년 9월에 진짜 전업으로 하실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지 왜 가입 안 하셨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휴가비 이게 떡값 뭐 등 합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돈 받아요. 만약에 이제 조건 채우고 교육 갔다 오면. 근데 이게 없던 돈에서 생기니까 이게 엄청 크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 나는 그럼 언제 가입해요? 언제 해요? 그러니까 배민 커넥트로 라이더스 홈페이지를 막아버리고 배민 커넥트로 넘겨놓은 이유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거였어요. 아, 저거 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출이 많아져가지고 막았구나, 작년 9월에. 그렇게 저도 생각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막힌 이후에 나 전업으로 들어올래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객센터하고 뭐 어디다 막 물어봐요. 아, 근데 이거 배민 라이더스 입직 막혔는데 저는 전업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막 어떤 센터,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 답변은, 아, 배민 라이더스는 이제 입직 막혔고요. 배민 커넥트만 가능합니다. 그럼 배민 커넥트 가면 휴가비 못 받나요? 뭐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데도 있고, 아니면 내부 규정이라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쓰는 데도 있어요. 고객센터마다 말이 좀씩 달랐어요. 근데 결국의 내용은 배민 커넥트는 배민 라이더스에서 휴가비를 이렇게 가입한 사람, 9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오토바이라도 못 받는다 했는데, 서두에 말하고 가자면 유상 종합 혹은 유상 책임보험을 들고 배민 커넥트를 가입됐다면 작년 9월 이후라도 배민 라이더스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제 막혔으니까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9월에 가입했어도 뭐 10월, 11월에 가입했어도 이 휴가비 받고, 이거는 종합 유상이나 종합 책임보험을 들었다면 가능해요. 단 시간제 보험은 안 됩니다. 시간제 보험은 휴가비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작년에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제 거 채널 들어와서 검사를 234 하면 여기 234만원 이거 보시고 그걸 해당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정주야, 네가 뭔데 이거로 와서 갑자기 이게 뭐 작년 9월 막혔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고객센터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냐, 너 아는 거 맞는데 물어봤는데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해 주는 부분이라고 배민 관계자, 그러니까 휴가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이제 쪽 관계자 쪽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센터 잘못 전달하는 거면 오전달하고 있으니 그걸 정정해달라 하니까 정정해달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한 상태인데, 고객센터에서는 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거 영상을 보고 계신 유상 책임, 유상 종합이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 휴가비 받을 수 있다. 다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 오프라인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40입니다. 꼭 모임 많이 좀 와주세요. 안녕.